자, 449페이지 지역권. 이 지역권은요, 간단합니다. 그리고 한 문제 나오는데 이건 틀릴 구석이 없어요. 아주 간단하죠, 지역권은. 자, 우리 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게 도로라고 봅시다. 근데 갑의 토지가 여기 있어요. 갑소요 토지가 여기 있고 을의 토지는 이 안에 있는 토지라고 봅시다. 근데 다른 토지에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통행로가 없는 토지가 됐어요. 이걸 맹지라고 하죠. 그럼 맹지는 건축허가가 안 나와요. 도로가 없으니까. 그러면 건축법에 해당되는 통행로를 개설하는 지역권이 설정돼야 이걸 통행지역권이라고 하죠. 사람이 통행할 때는 2m 폭, 자동차를 통행할 때는 4m. 이런 폭에 해당되는 통행로가 개설이 돼야만이 건축허가가 나와요. 그러면 을의 토지가 맹지에서 통행지역권이 설정됨으로써 이 토지에 건축도 가능한 토지가 됐어요. 이걸 편익이라고 해요. 편익. 편익이라는 얘기는 편리하고 이익이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우리 다 알지만은 맹지는 3분의 1 가격도 못 받아요. 잘 받아야 3분의 1. 평당 300짜리도 100만 원밖에 안 돼요. 아니면 뭐 5분의 1로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맹지는. 그만큼 쓸모가 없는 땅이 돼버려요. 오케이? 그러니까. 그러면 지역권이 설정됨으로써 그 땅 가격도 높아져요? 안 높아져요? 높아지잖아. 그러니까 편리하기도 하지만 이익도 발생하는 이걸 편익이라. 그럼 편익을 제공받는 토지, 이 토지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요역지라고 그래요. 편익을 제공해주는 토지, 이 토지를 승역지라고 그래요. 그러면 타인의 토지, 승역지를 지금 이용하는 권리가 생겼잖아요. 이 자를 지역권자라고 그래요.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자를 뭐라고 부른다? 지역권자. 이 자는 타인한테 자기 토지를 이용케 해주는 자잖아요. 이 자를 지역권 설정자라고 그러죠. 이 자를 뭐라고 부른다? 설정자. 빌려주는 자, 이용케 해주는 자. 이 자는 빌려 쓰는 자. 그러면 지역권.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것이 이 요역지는 반드시 일필지의 전부만 일부를 위한 지역권은 설정이 안 돼요. 이게 4번이나 나왔어요. 요역지는 일부를 위한 지역권 설정 안 되고 승역지는 일필지의 일부도 무방하죠. 전부일 수도 일부일 수도 있고 여기는 지금 일부만 빌려준 거잖아. 그렇죠? 상관없어. 여기는 일부도 무방하지만은 여기는 전부만. 그러면 설정 등기를 해야 하잖아요. 설정 계약과 등기가 있어야죠. 어디다 등기하냐? 이 승역지 을고란에 지역권 설정 등기를 하죠. 요역지 을고란은 지역권이 설정돼 있음을 표시하는 등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등기부만 열람해봐도 이게 맹지가 아니구나 금방 알 수 있죠. 지역권이 설정돼 있음을 표시하는 등기를 하니까. 오케이? 그렇다는 거. 그러면 선생님, 제가 이 을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앞집 사람이 통행로를 안 내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많아요. 할 수 없어요. 이 토지를 비싼 가격으로도 3배, 5배 주고라도 사야죠. 자기가. 그래서 알박이라는 것이 거기서 나와. 그 알박이는 부당이득이 아니다라고 대법원 판결 나오죠. 필요하면은 3배든 5배든 사야 한다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이해가죠? 그러면 물어보는 분은 어떻게 강제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해갖고 물어보더라고요. 할 수 없어. 그러면 이런 경우는 있죠. 무단으로 20년 동안 도로 포장을 하면서 통행로로 이용했어. 지금 갑의 허락을 얻어서 이용한 것이 아니고 무단으로 길래 갖고 집 짓고 이용하는 경우 있잖아. 골목길 같은 경우 그런 거 많잖아. 그러면 취득시효가 인정돼 버려. 취득시효. 알죠? 그것이 인정돼 버려. 그래서 지역권에 대해서 한 문제가 나오는데 이 3가지만 정리하면 돼. 부종성, 불가분성. 더 이상 나올 건더기가 없으니까 이 3가지만 알면 돼. 요 셋 중에서 하나가 나오죠. 한 문제 이상은 안 나오니까. 셋 중에서. 그거 하나하나 정리해 드릴 테니까. 자, 봅시다. 지역권. 349페이지에. 자, 우리, 여기 1번의 3번째 줄에 미술치하죠.
자, 우리 어느 토지에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려면은 그 주장자가 요역지가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요역지가 없으면서 지역권은 있을 수 없는 거니까 요역지 존재를 누가 입증해야 한다? 그 주장하는 자,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는 자가 편익을 제공받는 토지가 있지 않냐, 요역지가 존재함을 입증해야죠. 자, 여기 다른 제도와 비교다. 이건 뭐 넘겨도 되고, 지역권의 성질이다. 여기 350페이지 동그라미 1번 비한정성, 비배타성, 공용적 성격을 띠고 있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은 우리가 조금 전에 지상권 공부했잖아요. 지상권자만이 그 토지를 이용하지 설정자는 이용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역권은 그렇지 않아요. 지역권자도 이용하지만은 설정자가 자기 토지를 이용할 수 있어요. 또 그 다음에 다른 사람도 이 토지를 동일한 범위 내에서 후순위 지역권 설정이 가능해요. 자, 우리 골목길은 어떤 한 사람만 이용하는 거예요. 거기에 관계되는 여러 사람들이 다 이용하는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걸 공용적 성격, 비배타성. 이해갑니까? 비독점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이해가시죠? 거기 부종성 별표해야죠. 이제 하나 나왔어요. 중요한 거 하나 나왔어요. 부종성. 이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역지에 부종하기 때문에 요역지와 함께 양도가 되지 지역권만은 따로 양도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 요역지와 함께 이전할 때 잘 밑에 줄에 따라서 요역지 소유권이 이전 등기가 있으면은 지역권은 이전 등기 없어도 지역권이 이전 후 효력이 발생한다. 요역지가 넘어가면은 제일 위에 지역권은 등기 없이도 지역권도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따라간다. 이전 등기 없어도 지역권은 이전된다. 그 다음에 여기 수반성을 배제하는 특약이 가능하죠. 수반성을 배제하는 특약을 맺을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부종, 여기 니은번. 지역권은 요역지의 종된 권리이기 때문에 요역지에 분리하여 지역권만은 따로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써있죠. 요역지의 부종성이 있기 때문에 그 운명을 같이 한다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3번에 불가분성, 여기 이것도 별표해야죠. 이 불가분성은 조금 설명 들어갑시다. 요역지가 공유예요. 공동소유, 공유인 경우, 공유 토지예요. 요역지가 공유 토지인 경우 공유자 중에 1인, 공유자 중에 한 사람, 중의 1인, 한 사람의 어떤 효력이, 어떤 사유가 다른 사람에게 효력이 미치냐 안 미치냐, 다른 사람에게 효력이 인정될 거냐 안 될 거냐, 그걸 따져보는 거. 다른 공유자한테도 이익이 되는 사항이에요. 그러면 효력이 인정되죠. 효력이 발생하죠. 다른 공유자한테도. 근데 다른 공유자한테는 손실이 되는 사항이에요. 효력이 없다라는 거. 효력은 부정한다. 이걸 따져보는 걸 불가분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한 사람이, 이게 가장 잘 나오는데, 지역권을 취득했어요. 그러면 다른 공유자도 재산권을 취득했으니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다른 공유자도 지역권을 취득한다는 거. 그러면 한 사람이 지역권을 포기했어요. 이거 소멸되는 거예요. 전원이 포기해야 소멸하는 거예요. 전원이 포기해야 소멸하지 한 사람이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이러면 틀려요. 공유자 중 한 사람이 포기했더라도 지역권은 소멸하지 않아요. 전원이 포기해야 소멸해요. 다른 사람에게는 효력이 안 생기니까 지역권은 존속해요. 오케이? 그 다음에 한 사람에게 소멸시 후 중단 사유가 생겼어요. 다른 사람에게 중단의 효력이 생기냐 이겁니다. 생긴다는 거. 왜 생깁니까? 잘 들어요. 소멸되면 재산권이 소멸되는 거니까 안 좋은 건데 소멸되지 않게 됐다는 얘기예요. 막아졌다는 얘기예요. 중단이라는 말은 소멸이 막아진 거야.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의 중단 사유는 전원에게 중단의 효력이 미친다 이러면 맞아요. 한 사람에게 취득 시 중단 사유가 생겼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중단의 효력이 생기냐 이겁니다. 취득하면 좋은 건데 취득하지 못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취득이 중단됐다는 말은 멈춰졌다는 얘기야. 취득을 못하게 됐다는 얘기야. 나쁜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에게 취득 시 중단은 중단 사유가 안 생겨요. 전원에게 중단 사유가 생겨야만이 중단의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 깜빡하면 거꾸로 생각해요. 소멸시효는 안 좋은 거니까 다른 사람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쉬워요. 중단이라는 걸 깜빡하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거야 이제. 이건 취득하면 좋은 건데 중단이 됐다는 건 취득이 멈춰졌다는 얘기거든. 취득을 못 하게 됐다는 거니까 나쁜 거야. 이해갑니까? 그래서 불가분성 해갖고요. 여기 뒷장에 넘겨보면은 이 기억번 공유자 1인의 소멸 청구다. 자, 한 사람이 포기했다고 해서 지역권은 소멸한다. 소멸시키지 못한다.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써있죠. 한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소멸 사유가 생겨야 소멸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포기했다고 해서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니은번이 가장 잘 나오죠. 니은번 별표에서요.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했어요. 다른 공유자도 취득해요. 그러지만 여기 니은번에 취득시효 중단, 거기 취득시효 중단 두 번째 줄에 취득시효 중단은 모든 공유자 사유가 아니면 효력이 없어요. 거기 니은번에 지금 세 번째 줄 취득시효 중단은 모든 공유자가 아니면 효력이 없어요. 한 사람의 사유 갖고는 취득시효 중단의 효력이 생긴다. 모든 공유자에 한다. 모든 공유자. 니은번의 세 번째 줄. 디귿번 소멸시효 중단 정지. 자, 여러 사람 중 한 사람의 소멸시효 중단 정지는 다른 공유자한테도 효력이 있다 써 있잖아. 여기 소멸시효 중단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 그러면 다른 공유자한테도 효력이 미쳐요. 이것만 알면은 다 맞춰요, 여러분들. 이 불가분성 나와라 해야죠. 이것만 알면. 알겠습니까? 지금 기역, 니은, 디귿. 요 얘기예요. 기역, 니은, 디귿이. 그 다음에 대가와 존속기간이다. 우리 지역권은요. 유상, 무상 다 가능해요. 존속기간도 규정이 없어요. 영구만하게. 여기 4번의 두 번째 줄. 판례는 영구만하게 지역권을 인정하고 있다. 거기다 밀치하죠. 영구만하게 인정하고 있어요. 4번의 두 번째 줄. 찾았어요? 자, 지역권은 353페이지 제일 위에 동그라미 2번. 설정 계약은 소유자 간에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도 할 수 있다. 밑줄 치야죠. 지상권, 전세권도 지역권 설정할 수 있어요. 지상권자, 전세권자도. 그 다음에 3번에 요역지는 일피를 토지하며 이거 요역지는 일피를 토지하지만 승역지는 일부라도 무방하다 써있죠? 거기 밑줄 쳐야죠. 승역지는 일부라도 상관없다. 밑줄 쳤어요? 그 다음에 2번에 시효로 인한 취득. 자, 여기 세 번째. 이 세 가지 중에 시험 문제 나온다고 했어요. 이거 세 번째예요. 그거 밑줄 치면 되겠죠? 첫 번째 줄.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취득시효 대상이 된다. 어떤 지역권만 취득시효 대상이다?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에 한하여.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취득시효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등기함으로써 지역권을 취득한다. 등기에다 동그라미 쳐줘. 등기해야 취득한다. 20년만 지나면 취득한다. 등기해야 취득하죠. 거기 판례 박스를 보면은 첫 번째 점 요역지 소유자가 스스로 통로를 개설할 것 거기다 밑줄 치야죠. 판례 박스의 첫 번째 점 누가 통로를 개설해야 한다? 요역지 소유자. 요역지 소유자가 통로를 개설해야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점 적법한 점유일 것 거기다 밑줄 치야죠. 불법 점유에서는 취득시효가 인정이 안 돼요. 적법 점유일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점이 별표였어요. 이게 이번에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아요. 세 번째 점은요. 지역권을 취득시효가 완성됐어요. 지역권을 취득시효가 완성됐는데 승역지 소유자가 취득시효 완성자인 요역지 소유자에게 손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냐. 잘 밑에 줄에 밑줄 쳐 있죠. 승역지 소유자가 입은 손해보상을 해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써 있죠. 그 얘기는 이 사람이 취득시효가 완성됐어. 그러면 승역지 소유자는 이거 길을 막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자기 이 토지가 이제 골목길이 됐어. 골목길이. 그러면 자기는 자기도 사용하지만은 완전 자기만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 이거 토지가 도로에 해당된 도로가 돼버린 거잖아. 그러면 이 취득시 완성자에게 손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냐 이겁니다. 손해보상. 인정된다라는 거. 이게 2015년도 판례인데요. 대법원에서 싸움이 많이 났잖아요. 내가 지역권 설정한 바가 없는데 이 사람들이 내 도로를 이용하다 보니까 골목길이 돼버렸는데 이거 막을 수가 없어. 저 길이 없어.
저쪽 사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막으면은 날라다녀요. 이거 안 돼. 그러니까 막을 수가 없는데 막 신경질 나잖아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거 어떤 조치를 취해주세요. 사용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용료 내라. 사용료 내라. 그러면 그 토지를 이 갑이 이용을 못함으로써 이 토지 평당 가격이 높잖아. 손해가 감소되고 있잖아. 그것을 보상을 청구하니까요. 액수가 꽤 커요. 그러니까 안 내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겨요. 법적인 다툼이 생겨. 그러면 선생님 예를 들어서 2천만 원 연 단위로 2천만 원 보상 청구가 된다고 봅시다. 근데 10집이 사용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분바이해서 내야죠. 분바이해서 내야. 오케이? 이해갑니까? 그래서 TV에 가끔 나오고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보상 청구 때문에. 길을 막을 수는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잖아. 자, 이게 지금 시험 문제 안 나왔어. 다른 건 다 나왔어. 다른 건 다 나왔는데 제일 밑에 판례가 시험 문제 안 나왔어. 이거 이번에 나오겠다 안 나오겠다.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취득시 완성자에게 통행지역권의 취득시 완성자에게 승역지 소유자는 도로에 해당되는 손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도로에 해당되는 손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오케이? 한 지문에 등장할 겁니다. 이 제가 예상하는 것들이요. 상당히 많이 맞춰요. 상당히. 오늘 이번에 아까 얘기했던 29기 기출문제에 이거 법정시한권이 생기려면 반드시 동일한 소유자여야 하는데 동일한 소유자는 어느 기준으로 해야 할 것이냐. 작년에 시험 공부하면서 마지막까지 제가 강조했거든. 이거 나올 가능성이 있다. 경락대금 완납되기 전보다도 압류 효력이 생길 때, 압류보다도 가압류가 되면 가압류 효력이 생길 때, 가압류보다도 저당권 등기가 먼저 돼 있으면 저당권 등기가 됐을 때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그걸 강조했거든요.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근데 한 지문에 나오잖아. 그런 것들이 꽤 많아요. 이것도 한 지문에 나와요. 한 지문에. 손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냐 없냐. 알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354페이지. 지역권의 효력이다. 이제 지역권 나머지는 하나도 중요한 게 없어요. 저 세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다 공부한 거죠. 승역지 소유자 의무다 해갖고 뭐 쭉 나오고 나머지는 그냥 한번 읽어보면 되는데 355페이지에 지역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이다 해갖고요. 세 번째 줄에 반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거 여러 번 얘기했죠. 왜 반환 청구권 없다고 그랬죠? 점유를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물권적 청구권에서 종류가 세 가지예요. 물권적 반환 청구권, 방해 제거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 그중에서 지역권과 저당권에는 반환 청구권이 없어요. 지역권과 저당권은 점유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물권적 청구권은 없다 하면 틀려요. 방해 제거 청구권이나 방해 예방 청구권은 인정돼요. 알겠죠? 자, 그런 거. 나머지는 별것 아니에요. 뒷장에 이제 문제 하나 풀어볼까요? 작년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왔는가? 자, 지역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지역권은 요역지에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처분하지 못한다. 이걸 부종성이라고 그래요. 요역지와 운명을 같이 해요. 그러면 1번 맞았죠? 2번. 1인에 대한 한 사람이 공유자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지역권을 설정할 수는 없다. 설정할 수 없어요? 공유자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는 지역권 설정할 수 없다. 그렇죠. 설정자가 될 수는 없죠. 설정자가 될 수는 없어요. 왜? 지역권을 설정하는 것은 처분행위니까. 자, 여러분들 공유무로 처분 변경은 어떻게 해요? 공유무로 처분 변경.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잖아요. 이건 전원의 동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보세요. 이 말이 뭔 말이냐면은 A, B, C 세 사람이 이 토지를 공유하고 있어. 그러면 그 중에 A가 을한테 지역권 설정해 준다면은 B, C는 자기가 설정해 준 바가 없는데도 지역권이 생김으로써 손해가 발생해야 안 해요. 그러면 A가 B, C의 동의 없이 설정시킬 수 있냐? 이걸 말하는 거야. 설정시킬 수 없다는 얘기죠. 설정할 수 없어. 왜? 처분 변경이니까. 지역권을 발생케 하는 행위는 처분행위야. 그러면 전원의 동의가 있어요. 오케이? 설정할 수 없다라는 거. 그러면 2번 맞았죠. 3번. 소유권에 기한 소유물 반환 청구권에 관한 것은 지역권에 준용된다. 아까 밑줄 쳤잖아. 무엇은 없다? 반환 청구권은 없다고 밑줄 쳤잖아.
지역권과 저당권에는 소유물 반환 청구권이 적용이 안 돼요. 이 반환 청구권이라는 게 없어요. 점유를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은 3번 틀렸고 4번.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는 사람은 그 통행에 편익을 얻는 요역지임을 주장 입증해야 한다. 아까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려면은 요역지가 존재함을 입증해야 한다고 했어요? 안 해야 한다고 했어요? 아까 첫 번째 밑줄 친 거. 세 번째 줄에 밑줄 친 거. 제일 처음에. 요역지가 존재함을 입증해야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4번 맞았고 5번. 자기 소유 토지의 도로를 개설하여 타인에게 영구적으로 사용토로 하거나 약정하고 대금을 수령하는 것은 지역권 설정에 관한 합의이다. 지역권도 영구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고 아까 밑줄 쳤어요? 안 쳤어요? 지역권의 존속기간은 영구적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밑줄 쳤잖아요. 그러면 5번도 맞고 틀린 것은 3번이죠. 지역권은 반환 청구권이었기 때문에 3번이 틀렸죠. 반환 청구권 준용된다는 얘기는 그대로 적용된다는 얘기인데 반환 청구권이 없어요. 지역권에는. 알겠죠? 뭐가 반환 청구권이 없다? 뭐뭇이? 지역권과 저당권. 지역권과 저당권. 자, 우리 전세권, 지역권은 다 공부가 됐어요. 전세권을 봅시다. 전세권은요, 타인의 토지나 건물을 용도에 쫓아서 이용하는 권리죠. 이 타인이 누구냐? 전세권 설정자라고 그러죠. 설정자. 전세권 설정자의 토지나 건물을 빌려서 사용하는 걸 뭐라고 한다? 전세권. 전세권. 그러면 전세권은 설정 계약과 등기가 있어야죠. 등기 없는 전세권은 물권인 전세권이 아니라 임차권과 동일해요. 채권적 전세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다 지금 용기 물권인 전세권이 되려면은 설정 등기가 다 돼야죠. 등기가 없으면은 등기 없는 전세권. 여러분들 우리 전세금 2억 원 주면서 등기 없이 전세 계약을 맺으면서 아파트에 들어가 살잖아. 그건 임차권과 똑같아요. 전세권이 아니에요. 등기 없는 전세권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임차권에 동일하다. 이걸 채권적 전세권이에요. 임차권에 동일해요. 이해갑니까? 물권인 전세권은 어떻게 해야 발생한다? 설정 등기. 그 다음에 전세금 지급이 돼야죠. 반드시. 전세금이 없어서는 전세권은 성립이 안 되죠. 이게 성립 요건이죠. 근데 반드시 현실적 수수를 요하지는 않는다. 이게 4번이나 나왔어요. 지금 주고받은 것은 전세금이 지금 준 것만이 전세금이 되는 거냐? 3년 전에 빌려줬던 바가 있는 채권을 전세금으로 대체하는 것도 가능하냐? 가능하다라고 판결 내렸죠. 이게 4번이나 나왔어요. 전세금은 있어야지만은 지금 준 것만이 전세금이다. 3년 전에 빌려줬던 바가 있는 채권으로 전세금을 대신할 수 있다. 대체할 수 있다. 오케이? 그렇다는 거. 그러면 이런 설정계약과 등기가 있으면 전세권이 발생한 거니까 전세금을 지급하고 목적물의 인도는 요건이 아니다 그러죠. 전세 목적물의 인도는 성립 요건이 아니다. 그러면 인도를 안 받았더라도 아직 인도를 안 받았어요. 근데 지금 전세금이 지급됐고 설정계약과 등기가 됐어. 그러면 전세권은 성립이 된 것이다. 오케이? 그러면 토지 전세권과 건물 전세권이 있는데 건물 전세권만 인정되는 게 2가지죠. 최단 기간. 이건 토지 전세권은 없어요. 건물만 있어요. 알겠죠? 1년 최단 기간. 1년 미만으로 약정하면은 1년으로 돼버리죠. 그러면 여러분들 등기 없는 전세권, 주택 전세권이에요. 최단 기간 2년이에요. 1년이 아니에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돼요. 임차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1년으로 맺었더라도 여기는 2년이에요. 그렇지만 설정 등기가 되어 있는 전세권일 때는 1년으로 맺으면 그냥 1년이에요. 오케이? 1년 미만으로 맺으면 1년이에요. 6개월로 맺었어. 그래도 1년이에요. 최단기간이. 그 다음에 법정갱신, 목적갱신이라고 그래요. 이것도 건물 전세권만 있어요. 토지 전세권은 없어요. 기간이 만료됐는데도 당신 나가주시오, 나 나가겠어 이런 말이 없으면은 전 전세권과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계약을 갱신한 것으로 본다 그러죠.
그걸 묵시적갱신, 법정갱신이라고 그래요. 이건 건물 전세권만 있어요. 토지 전세권은 없다는 거. 오케이? 자, 우리 책을 잘 밑줄 쳐놓으세요. 357페이지. 법적 성질이다. 타 물건, 타인의 부동산에서 생기는 건데 거기 기억본의 두 번째 줄. 농경지는 전세 목적으로 할 수 없다. 밑줄 쳐야죠. 농경지는 전세권 설정 못 합니다. 금지시키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 용익물권 동그라미 2번에 용익물권성도 가지고 있지만은 동그라미 3번 담보물권성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용익물권성과 담보물권성을 겸유하고 있다 그러죠.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담보물권성으로요. 기억본의 세 번째 줄 전세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고 우선변제를 받을 경락대금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돼요. 그게 담보물권의 특성이죠. 경매신청권과 우선변제권. 그 다음에 여기 니은번 이게 최고 판례잖아요. 자,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전세권 설정 등기는 존속기간이 예를 들어서 3월 1일부터다. 3월 1일부터 2년간이다. 이렇게 기간을 정했어. 근데 전세권 설정 등기는 2월 10일 날 등기를 해버렸어. 3월 1일부터 기간을 정했는데 그러면 이 안에 2월 20일 날 저당권 등기가 돼 있어. 그러면 전세권 등기는 이때 됐고 전세권이 경락대금에서 전세금이 우선변제권이 있냐 저당권이 우선변제권이 있냐 따지겠죠. 근데 등기가 된 순위로 얘기한다면 전세금이 우선하죠. 근데 존속기간이 개시된 날이 3월 1일이니까 이때를 기준으로 한다면은 저당권보다도 후순위잖아. 그러면 어떤 것이 우선하냐? 이게 싸움이 붙었어. 등기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판결을 내렸죠. 그럼 전세권은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전세권 등기를 했으면은 그게 우선한다. 등기 시점으로. 거기 밑줄 치하겠죠. 니은번의 세 번째 줄. 따라서 전세권은 등기부상에 기록된 전세권 설정 등기의 존속기간과 상관없이 등기된 순서에 따라 순위가 정해진다. 자, 존속기간은 이때부터야. 그래도 등기가 이때 했으면은 등기 순위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결정되지. 존속기간 개시된 때부터 우선순위가 개시되는 게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보통 계약을 이때 맺으면서 3월 1일부터 입주해서 들어가게 살기로 합시다. 보통 한 달 전에, 두 달 전에 계약 맺잖아. 이 사람이 전 사람이 나갈 시간이 말일이니까 그때 입주해서 살기로 합시다. 그래서 존속기간을 여기 또 정하잖아. 그러면 이때 존속기간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 등기해야겠다. 미리 그냥 등기해놔야겠다. 미리 등기해놔야죠. 왜? 조당 잡혀 먹을 수도 있으니까. 이해 갑니까? 미리 등기해놔야죠. 자, 아무튼간 그것 좀 밑줄 쳐놓으시고 담보물권의 통유성인 부정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의성 다 있다라는 거. 그거 얘기했고 전세권의 취득과 존속기간이다. 전세금 지급이 돼야 한다고 그랬죠? 거기 전세금 동그라미 1번에 전세금 지급 반드시 돼야 하는데 세 번째 줄에 동그라미 1번에 세 번째 줄에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될 필요는 없으며 기존 채권으로 가름할 수 있다 써있죠? 그게 4번 나온 거예요. 현실적으로 수수돼야 한다.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을 대신할 수 있다. 대신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목적물의 인도는 요소가 아님 써있죠. 제일 밑에 동그라미 2번 이거죠. 목적물의 인도가 성립 요소다. 요소 아니다. 요소가 아니다. 그래서 목적물이 인도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세권은 발생한다는 얘기죠. 자, 우리 존속기간 기억번의 최장기간. 최장기간은 10년이죠. 10년을 넘지 못해요. 만약에 10년을 넘게 약정하면 10년으로 단축됩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 최단기간은 뭔만 인정된다? 거기 동그라미 치하죠. 최단기간은 뭔만? 건물만. 토지 전세권은 없다는 걸 주의하세요. 건물만 인정돼요. 토지 전세권은 없어요. 최단기간은. 그 다음에 기간을 약정이 없을 때는 양당사자는 언제든지 소멸 통과할 수 있고 거기 그 조문 박스 313조 두 번째 줄에 통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함으로써 전세권을 소멸한다 써있죠. 기간이 약정이 없으면은
전세권자가 나 나가겠어. 전세권 설정자가 당신 나가주시오. 라고 할 수 있어요. 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면은. 그럴 때 나간다고 한 날부터 나가주시오 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전세권은 소멸한다는 거. 6개월. 동그라미 쳤어요? 6개월. 자, 갱신이다. 자, 우리 약정 합의에 의한 갱신 10년 범위내에서 갱신을 할 수 있는데 여기 법정 갱신이 중요하죠. 니은번 법정 갱신 어떤 전세권만 인정된다? 법정 갱신은 어떤 전세권만? 건물만. 토지 전세권은 없다고 그랬죠? 뒷장에 넘어가서요. 제일 위에 세 번째 줄에 밑줄 쳐야죠. 등기 없더라도 이 법정 갱신은 갱신 등기, 변경 등기 없더라도 효력이 발생하고 등기 없어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게 시험 문제 나와요. 그게 여러분들 시험 문제 한 5번 나왔어요. 변경 등기 없이도 전세권 설정자는 물론이고 제3취득자한테도 주장할 수 있다는 거, 대항할 수 있다는 걸 아냐면요. 지금 위에서 세 번째 줄에 밑줄 쳤어요? 중요한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 그 밑에 판례가 바로 그거거든. 변경 등기 없어도 전세권 설정자는 물론이고 제3취득자한테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판례 나오잖아요. 그게 한 5번 나왔어요, 여러분. 자, 그다음에 전세권의 효력이다. 전세권의 효력 304조에다가 별표였어요. 304조. 자, 이게 또 시험 문제 참 잘 나와요. 304. 이것 좀 보세요. 갑의 토지를 을이 빌렸어요. 토지 지상권, 토지 임차권을 설정했어요. 뭐 하려고? 건물을 지으려고. 그러면 건물은 을 건데 건물을 병한테 빌려줬네. 건물 전세권 설정해줬어요. 그러면 건물 전세권자는 이 토지를 이용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겠어요? 없어도 된다겠어요? 있어야죠. 이게 없단다면은 건물 전세권은 설정하나 마나요. 날라다니 하니까. 그러면 이 이용권이 소멸한다면은 전세권도 소멸해요. 그래서 그러면 설정자, 이게 건물 전세권 설정자잖아요. 전세권 설정자가 타인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이 있잖아요. 이 이용권은 지상권, 임차권의 효력은 건물 전세권에도 효력이 미쳐요, 안 미쳐요? 미쳐요. 미쳐요.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와요. 그러면 2항을 보니까요. 2항을 읽어보니까 이 전세권 설정자가 지상권, 임차권을 소멸시키지 못한다. 이게 소멸되면은 이것도 소멸되니까. 그래서 전세권자의 동의 없이는 지상권, 임차권을 소멸시킨다, 소멸시키지 못한다. 소멸시키지는 못한다. 그게 2항이죠. 1항과 2항 다 잘 나오니까 밑줄 쳐놓으시라는 그 얘기가. 자, 제일 밑에 동그라미 2번. 법정지상권은 누구한테 발생한다고 했죠? 법정지상권은 아까 우리 법정지상권, 전세권 설정 후 법정지상권 누구에게 발생한다? 전세권 설정자. 오케이. 그것만 알면 된다고 그랬죠. 거기 두 번째 줄에 이 동그라미 2번의 두 번째 줄에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누구에게 발생한다? 전세권 설정자가 건물 소유자라는 얘기예요. 똑같아요. 건물 소유자나 전세권 설정자. 자, 그 다음에 361페이지. 전세권자의 권리 의무다. 전세권자는 용도에 쫓아서 사용 수익할 권리가 있죠. 전세권자 유지 수선 의무. 전세 목적으로 수선 의무는 전세권자에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여기 그 동그라미 2번에 그 조문 밑에 두 번째 줄 따라서 전세권자가 통상적인 관리 유지에 필요한 피리비를 지출한 경우도 그 피리비 상환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거. 그 대신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있다라는 거. 무엇은 없다? 피리비 상환 청구권은 없다. 유익비 상환 청구권이 있고 그 수선 의무가 전세권자에게 있기 때문에 수선 비용의 상환 청구권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피리비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전세금 증감 청구권에서요. 제일 밑에 두 번째 줄에 전세금의 증액 청구 비율은 자 이것 좀 세 가지가 똑같으니까요. 세 가지를 같이 알아 놓으세요. 세 가지가 똑같아요. 증액의 제한. 그 다음에 주택 임차 보증금, 증액의 제한. 그 다음에 상가 임차 보증금 및 차임의 증액의 제한. 이 세 가지가 똑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시험 문제가 나올 가능성은 제일로 높은 게 이거거든요. 그 궁중족발 사건 있잖아.
궁중족발 알죠? 종전후 건물 소유자한테 300만 원을 차임을 냈었어. 근데 건물을 매각됐어. 매매가 됐는데 새로운 건물 소유자가 차임을 1200만 원 내라고 그래. 400%를 올리는 거야. 400%. 그러니까 500이나 600까지는 자기가 올려주겠다 이거야. 열심히 그동안에 개척해갖고 장사가 좀 잘 되니까. 근데 1200만 원 내라고 하면 여러분들 돌아버려야 안 돌아버려요. 그러니까 못 낸다. 1200만 원까지 못 낸다 이러니까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거야. 근데 5년의 기간이 끝났어. 그 5년 계약갱신 요구 기간이 있잖아. 5년이 끝났으니까 지가 내쫓고 지가 하려고. 왜? 궁중족발이 굉장히 맛있으니까요. 이게 줄 서서 손님들이 사가. 엄청나게 장사가 잘 돼. 그동안에 5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 사람도.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지가 내쫓고 지가 장사하려고 그런 거야. 1200만 원 요구한 거야. 그러니까 못 해준다고 하니까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니까 판결을 내잖아. 반환하라고. 그렇잖아. 그러니까 죽여버린다고 망치 들고 쫓아다녔잖아. 그것이 막 시끄럽게 이건 너무했지 않나. 해도 너무 건물주가 뭐 조물주 위에 있다고 하지만 이건 너무하지 않냐. 이해가시죠? 그 사람도 겨우 요즘에 장사 잘 돼. 그동안에는 고생했어. 그 사람도. 처음부터 장사 잘 되는 사람 어디가 있어. 단골 손님 하려고 뭐 엄청나게 그 노력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즘에 맛있다고 장사가 잘 되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뺏으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그래갖고 결국은 구속됐잖아. 망치 들고 죽여버린다고 하니까 살인 미수잖아. 쫓아다니는 구속됐는데 이게 청와대에 막 올라가고 난리 났잖아. 난리 나갖고 5년이 너무 짧다. 그 사람은 5년 기간이 딱 끝났거든. 5년이 너무 짧다. 10년으로 연장하자고 10년으로 연장했잖아요. 계약갱신 요구 기간을. 지금 혼자 5년 만에 나가라고 못해. 10년이야. 오케이? 그리고 이 증액도 이게 10년 기간 내에서는요. 이 제한이 돼요. 5%를 넘지 못해요. 5%. 그러면 그렇게 400%를 올릴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300에 5%는 얼마예요? 360까지 5%면 얼마 안 되나? 360까지는 올릴 수 있는가? 아무튼 5%. 1년 이내는 제한되죠. 계약을 한 날부터 증액을 해준 날부터 1년 이내는 또 증액을 못 하죠. 매달 올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하지만 예의가 있어요. 예의도 똑같아요. 이게 대법원 판례가 따로따로 나오지만 다 똑같아요. 세 가지가 다 똑같아. 아무튼간 재계약, 합의 증액, 재계약이나 합의 증액일 때는 5%를 넘어도 된다. 그러면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는 10년간 계약갱신 요구권이 있잖아. 그러면 1년 단위로 다시 갱신해주고 그러죠? 재계약이 아니다라고 판결 내렸죠. 그건 재계약 아니다. 10년 넘어갖고 다시 연장해주면 재계약이다. 그러면 그때는 넘어도 돼. 그렇지만 10년 범위에서는 5%를 넘지 못해. 참가. 이게 이번에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볼 때는. 아주 높아. 알겠습니까? 세 가지가 똑같으니까 같이 알으라고 일부러 정리해 준 겁니다. 세 가지가 다 똑같아요. 지금 뭔 말인가 알아듣죠? 자, 그 전세금 제할 밑에 나오잖아요. 전세금 증액은 전세금의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고 뒷장에 넘겨보니까 증액이 있는 날부터 계약을 설정한 날부터 1년 이내는 하지 못한다. 그렇지만 예의가 저 두 가지 있는 판례, 저거 판례거든요. 판례까지도 기억해야 합니다. 예의까지도. 알겠죠? 자, 우리 상인관계 규정이 적용되고 물권적 청구권, 전세권에 다 인정되죠. 경매 청구권과 우선 변제권이 있죠. 전세권에도 경매를 붙일 수 있고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고 전세권의 처분이다. 전세권의 처분, 우리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 없이 전세권을 양도, 임대, 전전세 할 수 있죠. 근데 거기에 두 번째 줄에 306조 두 번째 줄에 다만 당사자는 설정행위로 처분 금지의 특약을 할 수 있고 이걸 등기하면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는 말 있죠. 거기 밑줄 쳐야죠. 설정행위로 전세권의 처분을 금지하는 특약이 가능해요. 이걸 등기하면은 제3자한테도 처분 금지 특약이 있음을 주장할 수 있어요. 등기하면은 전세권의 양도다.
여기 양도 합의와 이전 등기함으로써 전세권은 양도된다. 두 번째 줄에. 제일 밑에 두 번째 줄에 양도 합의와 뭐가 있지 않다? 이전 등기함으로써 전세권은 양도된다는 거. 밑에서 세 번째 줄 그러니까 제일 밑에 세 번째 줄. 합의와 이전 등기해야 합니다. 전세권이 양도가 되려면은 전전세다. 363페이지. 전전세는 전세권 범위에서 또다시 전세권을 설정하는 걸 전전세라고 그래요. 전전세. 그러면 이것도 물권적 합의와 등기가 있어야죠. 전전세 등기가 있어야죠. 이 당사자가 누구냐? B번에 니은번에 B번. 전세권자와 전전세권자가 당사자죠. 설정자는 당사자가 아니에요. 건물주인은 당사자가 아니에요. 설정자의 동의도 필요 없죠. 그 다음에 전전세는 전세권의 존속기간 내에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요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것은 그 효과에 D번이 시험 문제 나와요. D번. 전전세권자의 경매권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게 시험 문제 나와요. 전전세권자의 경매 청구권. 자, 이것 좀 설명해 드릴게요. 뭐가 나오는 건가? 자, 갑이라는 사람은 이 건물을 을이 2억 원의 전세금을 주면서 전세권 설정했어요. 이걸 또 자기도 2억 원을 받으면서 전전세 설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전전세권 설정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전전세권자가 2억 원을 을한테 줬으니까 을한테 반환 청구하는 거예요. 기간이 끝났을 때. 그러면 을은 갑한테 전세금을 반환받는 거고 전전세가 설정됐더라도 을의 전세권은 살아있어. 존속해. 오케이? 근데 이 전세금이 기간이 끝났는데도 안 주네? 그러면 이자가 경매를 붙이려고 경매권이 인정된다는 얘기야. 경매 신청권이 인정돼. 그러면 이 건물을 경매 붙이는 거야. 그러려면은 건물을 경매 붙이는 겁니다, 지금. 그러려면은 이 경매가 가능하려면은 이 두 가지 요건이 갖춰져야 한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원전세 기간. 원전세 기간이 끝났어야 한다, 안 끝났어야 한다. 기간은 만료. 원전세 기간은 끝나지 않고 이것만 끝나는 경우 있잖아. 그럼 경매 못 붙여. 이해갑니까? 이것도 끝났고 이것도 끝났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원전세금 반환이 지체돼야죠. 반환이 지체되는 경우만. 자, 이거 보세요. 전전세금 반환이 지체될 때 경매 신청권이 있는데 갑이 을한테 전세금을 안 주니까 을도 병한테 못 주는 경우가 다 대부분이잖아. 그럴 때 경매 붙일 수 있어. 근데 갑은 을한테 줬는데 을이 병한테 안 주고 있는 경우도 있잖아. 그때는 경매 못 붙여. 왜? 지금 건물 주인이 잘못한 거 없잖아. 자, 이 두 가지를 아냐 모르냐서 시험 문제 나와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전전세권자가 경매를 붙이려면은 원전세 기간이 끝났어야 한다, 안 끝났어야 한다? 끝났어야 한다. 자기 기간만 끝나갖고는 안 돼. 그 다음에 원전세금 반환이 지체돼야만이. 이게 지체돼야 자기도 못 받고 있는 거잖아. 그랬을 때만 경매가 가능해요. 만약에 이것은 했는데 반환해줬는데 을이 안 주는 경우 있잖아. 그럼 경매 못 붙여. 건물을 경매 붙이는 거니까. 오케이? 이해갑니까? 거기 D번을 읽어보면은 전전세권자 경매다 해갖고 원전세권자가 전전세금 반환을 지체할 때는 전전세권자가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경매를 청구하려면은 일정한 제한이 있다. 그 제한이 뭐냐? 거기 네 번째 줄에 원전세 기간이 존속 기간이 만료하기 전에는 전전세권도 경매할 수 없다 써 있죠? 또한 원전세금 반환이 지체되는 경우 하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써 있죠? 그 두 가지를 정리해 준 거예요. 자, 지금 밑줄 친 것이 원전세 기간이 만료돼야만이 경매 붙일 수 있고 원전세금 반환이 지체돼야만이 경매 붙일 수 있다는 거. 오케이? 이걸 아냐 몰라야 해서 시험 문제 나와요. 이걸 아냐 몰라야. 잘 정리했어요? 밑줄 쳤죠? 자, 전세권도 저당권 설정할 수 있잖아요. 담보 제공이 가능하죠. 뒷장에 넘어가서 전세권은 소멸이다. 전세권은 특유 소멸 사유. 소멸 청구에 의해서 소멸하고 소멸 통고. 아까 잘 밑에 기간이 약정이 없으면은 양당사자는 언제든지 소멸 통고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 통고 기간이 얼마라고 했어요? 아까 제일 밑에
6개월이 지나면 전세권은 소멸한다. 제일 밑에 줄에 있죠. 아까 우리 조문에서 확인했던 거죠.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는 양당사자가 언제든지 소멸 통과할 수 있다. 자, 우리 전세권 후 여기 365페이지예요. 전세권 후 소멸 후 효과다 해갖고 제일 밑에 동시행관계라는 말이 나오죠. 317조. 이게 또 중요해요. 전세권이 소멸할 때 전세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 등기 서류 교부와 전세금 지급은 동시행관계라는 거. 동시에 반환해야 한다. 그래서 자, 우리 이거 보세요. 그러면 전세금 반환이 지체될 때까지는 전세권자는 이사 못 간다라고 거절할 수 있죠. 또 거꾸로 당신 이사 갈 때까지는 나 전세금 못 준다라고 거절할 수 있죠. 그러면 전세금 반환 지체에 빠져야만이 전세 목적물에 경매를 붙일 수 있거든요. 전세권자가. 그러려면은 이사 가고 경매를 붙여야 한다. 이사 안 가고 경매를 붙일 수 있다. 전세금 반환 지체에 빠뜨리려면은 비워주고 건물을 비워줬는데 말도 등기 서류를 넘겨줬는데도 전세금을 안 줘야 지체에 빠져요. 그러면 경매를 붙이려면은 전세 목적물을 반환했고 말도 등기 서류를 넘겨줬는데도 전세금을 안 줄 때만 경매 붙일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해요. 위에서 세 번째 줄에 366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자, 전세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하려면 밑줄 치야죠. 경매를 청구하려면 우선 전세권 설정자에게 전세 목적물을 인도 및 말도 등기 서류 제공을 완료하여 전세권 설정자가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한다. 전세금 반환 지체에 빠뜨려야만이 경매를 붙일 수 있어요. 비워줬고 이사 갔고 말도 등기 서류를 넘겨줬는데도 전세금을 반환 안 해줘요. 그때만 경매를 붙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 갔습니까? 자, 경매 청구권과 우선 면제권이다 해갖고 여기서 이제 최고로 잘 나오는 것이 제일 밑에 니은번 일부 전세권 문제라고 나오죠. 이거 별 펴세요. 징그럽게 잘 나와요. 건물의 일부만. 저 문제 하도 잘 나오니까요. 이것이 아주 잘 나옵니다. 건물의 일부분만 전세권 설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일부분의 전세권 설정할 수 있잖아요. 일부분만. 자, 이런 건물에 한 층만 전세권 설정하는 것은 이게 한 사람의 건물이야. 그러면 일부분을 전세권 설정하는 거죠. 오케이? 그럴 때 나머지 부분. 자, 나머지 부분에 경매 신청권 있냐? 있다 없다? 경매를 붙일 수 있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일부분의 전세권을 설정했을 때는 전세금 반환이 지체될 때 그 부분만 경매 붙여야죠. 근데 그 부분이 구분 소유권의 대상일 때는 경매가 가능해요. 한 층만 따로 소유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경매가 가능. 근데 구분 소유 대상이 안 될 때는 경매 못 붙여. 여러분들 아파트 중에 방 한 칸만 전세권 설정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근데 전세금 반환이 안 돼. 그럼 그 방 한 칸만 아파트 한 채 중에 방 한 칸만 경매 붙일 수 있어요? 없죠. 그건 구분 소유권의 대상이 안 되니까. 이해갑니까? 이런 식으로 구분 소유권의 대상일 때만.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왜 경매 신청권이 없냐? 나머지 다른 후순위 임차권자나 후순위 전세권자가 나머지 사용권 있는 사람이 있잖아. 다른 층에. 그럼 그 사람들도 다 소멸해버리거든. 나머지 부분에 경매 붙인다면은 그럼 그런 사람들이 다쳐야 안 다쳐요? 다치잖아.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경매 신청권은 없다. 그렇지만 건물의 전체의 경락대금에 우선 변제권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이 건물에 한 층만 전세권 설정했는데 이 건물에 전체 건저당권 설정했다고 합시다. 은행에서. 그 은행에서 경매를 들어갔어. 전체가 경매가 들어가잖아. 그러면 한 층의 전세권 설정했더라도 전체의 경락대금에서 우선 면제권이 인정됩니다. 이건 지금 그 부분만 경락대금에 우선 면제권이 있다면 전세권자가 안 좋잖아. 전체의 경락대금에 우선 면제권이 있어야 전세권자가 보호가 되잖아. 그래서 우선 면제권이 인정된다 그럽니다. 이거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 시험 문제 줄기차게 나와요. 꼭 좀 밑줄 쳐놓으세요. 거기 니은번 읽어보니까 건물의 일부분의 전세권의 목적물은 전부에 대해서 우선 면제권을 인정하고 전부에 대한 경매 신청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색칠해야죠.
색칠했어요? 저거 지금 제가 얘기한 거. 오케이? 중요한 겁니다. 367페이지 원상 회복이나 부속물 수거권, 부속물 매수청권이 있죠. 여기 부속물 매수청권은 설정자에게도 있고 전세권자에게도 있는데 거기 동그라미 1번 설정자에게 있을 때 세 번째 줄 전세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2번에 전세권자의 부속물 매수청권은 첫 번째 줄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를 얻어서 부속시킨 때와 두 번째 전세권 설정자로 매수한 것인 때 이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만이 전세권자의 부속물 매수청권이 있어요. 동의에다 동그라미 치고 매수한 것에 동그라미 치고 동의, 매수한 것. 설정자의 동의를 얻어서 부속시킨 물건이나 설정자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일 때 전세권자에게 부속물 매수청권이 있다는 거. 동그라미 쳤어요? 자, 아까 피리비 상환 청구권은 없지만 제일 위에 피리비 상환 청구권은 없지만은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있다고 그랬죠? 거기 두 번째 줄에 피리비 상환 청구할 수 없다. 그렇지만 유익비 상환 청구 세 번째 줄에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 하나요. 설정자의 선택에 쫓아서 그 지출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유익비 상환 청구권이죠. 자, 대표 예제 문제 재작년 문제네요. 자, 우리 전세권에 관한 옳은 것은 전세금은 반드시 현실적 수수되어야 하므로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을 가름할 수 없다. 있다. 그러면 벌써 1번 틀렸고 아직 답이 안 나왔네. 2번 건물 전세권이 법정갱신이 된 경우 등기해야 제3취득자한테 대항할 수 있다. 등기 없이도 대항할 수 있다. 등기 없이도. 그러면 2번도 틀렸고. 3번 토지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는 경우 각 당사자는 6개월이 경과해야 상대방에게 전세권의 소멸을 통과할 수 있다. 언제든지 소멸 통고하고 6개월이 지나야 소멸한다. 거꾸로 써놨죠. 6개월이 지나야 소멸 통고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언제든지 소멸 통고하는데 통고가 도달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야 소멸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3번 틀렸죠? 뭔 말인가 알아듣죠? 못 알아듣는가 보네. 자, 이거 보세요. 지금 3월 1일 날 계약을 맺었어. 3월 1일부터. 그러면 기간을 정하지 않았어. 기간 약정이 없어. 약정이 없어요. 그러면 6개월이 지나야 소멸 통고한다는 건 9월 1일이 돼야만이 소멸 통고한다는 얘기인데 그거 아니야. 지금 4월 20일 날 당신 나가주시오라고 소멸 통고할 수 있어. 소멸 통고가 가능해. 언제든지 가능해. 3월 1일 이후부터 기간 약정이 없으면은. 근데 통고가 도달한 날부터 상대방한테 도달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소멸한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은 전세권 설정자가 집 비워두려고 그래. 그러면 전세권자는 딴 데로 나갈 수 있는 집을 구해야 해요, 안 구해야 해요? 그러면 구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잖아. 그래서 6개월 주는 거야. 또 거꾸로 전세권자가 나간다고 그래. 그러면 전세금은 목돈이잖아. 그러면 설정자도 그 돈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러면 돈을 은행에다 놔두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 이겁니다. 다른 세입자를 구해갖고 그걸로부터 전세금을 받아갖고 돌려주잖아. 대부분이. 그러면 세입자를 구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해요, 안 줘요? 그래서 6개월 주는 거야. 그러면 기간이 설정된 후로부터 6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나가겠다고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언제든 나간다고 할 수 있는데 나간다고 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고 소멸한다는 뜻이야. 이해 갑니까? 그러면 3번이 맞았어요, 틀렸어요? 3번 틀렸다는 거 알죠? 언제든지 나간다고 할 수 있어요. 한데 나간다고 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소멸한다는 뜻이지. 6개월이 경과해야 소멸 통과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야. 언제든지 소멸 통과가 가능해. 언제든지. 근데 통고가 도달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고 소멸한다는 뜻이야. 이해 갑니까? 그래서 3번 틀렸어요. 4번. 건물 전세권자는 인지 소유자에게 인지 사용 청구권이라는 상인관계 규정이 적용돼야 한대요. 적용되죠? 우리 주상권 전세권에도 상인관계가 준용된다고 몇 번 얘기했잖아요. 상인관계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준용되지 않는다 나왔으니까 4번 틀렸고. 5번. 존속기간이 만료한 전세권이 소멸하면은 용익권적 권능은 소멸한다. 그렇죠. 말소 등기 없이도 소멸하죠. 존속기간이 만료되면은 말소 등기 없이도 용익권적 권능은 소멸하죠. 그러면 5번이 맞았네. 자, 이래서 우리가 지역권과 전세권을 정리했어요. 자, 전세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 전세권 충분히 다 한 문제 맞출 수 있다라는 거. 자, 우리 조금 쉬었다가 담보 물건인 이제 유치권과 저당권으로 시간이 되는 대로 들어갑시다. 좀 쉬었다.